저는 오지연 61살입니다. 시골 시장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30년 지기 친구 박은정을 만나러 갔죠. 은정이는 평소에 활달한 성격인데 그날따라 얼굴이 창백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은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지연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은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어딘가 지쳐 있었죠. 무슨 일인데? 문화센터 일이 힘들어?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말을 꺼냈어요. 남편 때문에 그래. 재국 씨가 너무 건강해서 괴로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힘들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건강한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은정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지연아, 나 진심이야. 재국이는 퇴직하고 나서 건강관리에 미쳐버렸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건강식만 먹어. 그것까진 좋았는데. 은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도 쉬질 않아. 매일 밤 날 찾아.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아파. 지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요즘엔 잠자리에 들 시간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려. 무서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게 말이 돼? 은정이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줬죠.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재국 씨한테 말은 해봤어? 수도 없이 했지. 근데 그 사람 말이 사랑은 매일 표현해야 하는 거래. 부부는 건강할 때 서로를 아껴줘야 한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럼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라고 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정이의 고민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죠. 지연아, 넌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하잖아. 근데 나는 반대야.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질식할 것 같아. 어느 게 더 불행한 걸까? 은정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 한석진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말없이 신문만 보는 남편, 제 말에 대답도 없는 남편. 그런 남편이 싫었는데 은정이는 정반대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그래도 재국이는 너를 사랑하는 거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사랑일까? 난 잘 모르겠어. 요즘 재국이 눈만 봐도 숨이 막혀. 이게 결혼 생활인지 의무인지 구분이 안 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얼굴을 바라봤죠. 59살의 여자, 평생 활발하고 밝게 살아온 친구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아,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의 무관심에 익숙해진 저에게 남편의 과한 관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은정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참 이상하죠. 사랑이 너무 없어도 힘들고, 너무 많아도 힘들고,
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힘들다니. 세상에 그런 사치도 있나? 우산을 받쳐든 손이 축축했어요.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갔죠. 은정이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도요.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게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석진이 먼저 와 있었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석진은 소파에 앉아 뉴스만 바라보고 있었죠. 64살의 남편, 전직 교장이었던 사람.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은정이 만났어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계속 말했죠. 은정이가 요즘 힘들대요. 남편 문제로. 그래.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석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무표정한 얼굴.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요? 응.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과 은정이네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창문을 열면 서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 남자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재국 씨였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랑이면 다야? 내가 힘들다는데 왜 몰라줘? 당신이 날 피하잖아. 부부가 그러면 안 되지. 나 진짜 지쳤어.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죠. 빗줄기 너머로 은정이네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창밖 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아니, 들리지도 않는 걸까요? 저는 석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울 만큼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정이는 남편의 과한 사랑에 지쳐 있고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요.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것과 사랑이 너무 없어서 외로운 것 중에서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창밖에서 은정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관심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 재국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석진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다큐멘터리 채널로 바뀌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여보, 제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응. 석진이 대답했어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죠.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30년쯤. 그동안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석진이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그래? 궁금해서요. 몇 번이나 했어요? 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죠. 창밖의 싸움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이는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겠죠. 매일 남편의 관심을 받고 매일 요구를 받고 그게 버거워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요구도 없었죠.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사랑이 너무 과해서 질식하는 것과 사랑이 너무 없어서 말라가는 것 중에서요. 저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사랑이 너무 과해도 너무 없어도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 그게 결혼의 아이러니였죠. 석진이 하품을 했습니다. 먼저 잘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석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로요.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은정이네 집불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저는 김밥을 말고 손님을 받았죠.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은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은정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빠져 있었죠. 얼굴도 푸석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안 한 것 같았어요. 은정이는 평소에 화장을 꼼꼼히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앉아. 뭐 먹을래? 저는 손을 씻고 은정이 앞에 앉았습니다.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파? 물만 줘. 제가 물을 따라주자 은정이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또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내려놓을 때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지연아, 나 어제 울었어.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또 재국 씨가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더 무서워. 은정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어요. 어제도 당신이 날 찾았어. 근데 나 진짜 몸이 안 좋았거든. 생리통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자고 했어. 은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그랬더니 당신 표정이 확 굳더라.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 서운한 표정이었어. 내가 당신을 거부한다는 표정.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지연아, 나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응. 이제 당신 눈만 봐도 무서워. 또 요구하면 어쩌나, 또 거절하면 상처받으면 어쩌나. 매일 그 생각뿐이야.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은정아, 그래도 재국 씨는 널 사랑하는 거잖아. 건강하고 싶은 것도 너랑 오래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연아. 은정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날 생각해. 내가 힘들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몸이 아프다는 것도, 내 마음이 지쳤다는 것도 그 사람한텐 다 핑계로 들려. 은정아, 나한테는 지옥이야.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옥. 매일 밤이 두렵고 주말이 무서워.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 숨이 막혀. 은정이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의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3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아, 넌 좋겠다. 은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진 씨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잖아. 간섭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좋다고요? 석진이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요? 은정아, 그건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석진은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죠. 그게 편한 건가요? 아니면 외로운 건가요? 미안, 지연아. 내가 오늘 좀 이상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은정이가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문화센터 수업 있어. 은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이게 내 삶이니까. 은정이가 억지로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은정이가 앉았던 자리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은정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말. 사랑받는 것도 괴롭다는 말.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진은 역시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서 상에 올렸어요. 저녁 먹어요. 제가 말했지만 석진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이요.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석진이 신문을 접고 식탁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사랑받는 것도 괴롭다니. 은정이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석진을 쳐다봤어요. 무표정하게 반찬을 집어먹는 모습.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방치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이는 남편의 과한 사랑에 지쳐 있고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죠.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요? 아니, 둘 다 불행한 걸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석진은 다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이네 집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석진은 옆에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떨리던 손, 붉은 눈가, 무너진 표정. 그리고 그 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과연 사랑과 욕심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채로 함께 사는 것도 사랑일까요? 저는 석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이 보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석진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석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손을 거두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정이는 연락이 뜸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석진에게 은정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죠. 혹시 남자의 입장에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서 석진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석진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은정이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 건강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게 무슨 문제야? 석진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몸이 건강하니까 매일 밤 아내를 찾는데요. 은정이가 피곤하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면서 계속 요구한다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석진이 신문을 내렸어요. 저를 쳐다봤죠. 그게 무슨 상담이야? 아니, 상담은 아니고요. 그냥 당신 생각이 궁금해서요. 석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의 부부 일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아? 은정이가 제 친구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석진의 눈을 마주보며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석진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완전히 접어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런 건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남이 끼릴 아니야. 석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럼 직접 남편한테 말하면 되지. 왜 당신한테 말해? 말을 해도 안 통한대요. 재국 씨가 이해를 못한다고.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당신이 거기 끼어들면 안 돼. 부부 문제는 복잡해. 겉으로 보는 것과 안이 다를 수 있거든. 석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정이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어요. 붉은 눈가도요. 그래도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도와주고 싶으면 들어주기만 해. 조언하지 말고. 특히 남의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석진이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저는 조용히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석진 말대로 그냥 들어주기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정이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진은 벌써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국 씨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만약 누군가 재국 씨에게 제대로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은정이 입장을 설명해 준다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정이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자고 있어?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앉아. 잠이 안 와. 나도. 요즘 어때? 그냥 그래. 견디는 중.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글자를 적었어요. 은정아, 내가 재국 씨랑 한번 이야기해 볼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연아.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은정아. 진짜 그래줄 수 있어? 재국이한테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겠어?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은정이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은정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30년 친구잖아.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재국 씨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석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부부 문제는 복잡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은정이를 도와주기로요. 옆에서 석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어요. 저는 석진을 바라봤죠. 이 사람은 평생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게 편한 건지 외로운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은정이처럼 사랑에 지치지도 않았고 은정이만큼 절박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3자로서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정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국 씨 만날 수 있게 시간 좀 잡아줘. 내가 이야기해 볼게. 은정이의 답장은 빨랐어요. 정말 고마워, 지연아.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올래? 재국 씨한테 말해 놓을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날의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은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재국 씨가 앉아 있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지연 씨. 재국 씨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은정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재국 씨.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재국 씨도 불편한 표정이었죠. 은정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재국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은정이 걱정이 돼서요. 저도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국 씨의 말투는 진심으로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국 씨, 은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몸도 마음도요. 그러니까요. 제가 건강식도 해주고 같이 운동하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재국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그때 은정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나 좀 나갔다 올게. 당신들끼리 이야기 좀 해봐. 은정이가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재국 씨만 남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재국 씨, 사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담이요? 네. 부부 상담 같은 거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국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이가 원한다면 가보죠. 며칠 뒤 저는 은정이를 대신해서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은정이가 직접 가기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저라도 먼저 가서 상담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했어요. 상담실은 조용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은정이 부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건강해서 매일 밤 아내를 찾는다는 것, 아내는 지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분은 본인의 체력을 사랑의 기준으로 보고 있네요. 네. 자기가 건강하니까 아내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달라요. 선생님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관계는 횟수가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먼저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화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대화요? 네. 부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통해야 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화로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분은 일방적으로 자기 기준만 강요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제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석진과 저는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죠. 서로의 마음을 나눈 적이 언제였을까요? 선생님, 그럼 대화가 아예 없는 부부는 어떤가요? 제가 묻자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더 심각해요. 관계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죽어 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조차 없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 부부 이야기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상담실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구나. 석진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던 거구나. 은정이는 남편의 과한 사랑에 지쳐 있고 저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말라가고 있었어요. 둘 다 불행했지만 방향이 정반대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석진은 역시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석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당신. 다시 불렀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당신 언제부터 나랑 말 안 하게 된 거예요? 석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기억조차 못 한다고요. 우린 대화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린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편한 거 아니야? 서로 간섭 안 하고. 석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편하다고요. 정말 편한 걸까요? 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당신은 모르겠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관계는 횟수가 아니라 대화라는 말.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죽어 있는 거라는 말. 은정이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제 결혼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남의 상처를 들여다보다가 제 상처를 발견한 셈이죠. 석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30년 동안 방치해온 제 마음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은정이를 도우려다가 결국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했어요. 상담실을 다녀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정이에게 상담사 선생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관계는 횟수가 아니라 대화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은정이는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은정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걱정이 됐지만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재국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김밥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연 씨,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국 씨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죠. 재국 씨,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닦았습니다. 재국 씨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당신이 우리 사이를 왜 망쳐요? 재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무슨 말씀이세요? 상담실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이 가서 우리 부부 일을 이야기했다면서요? 재국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친구를 도와주려던 것 뿐이에요. 은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재국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나를 피해요. 같은 방에 있기도 싫다고 해요.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안 해요. 집이 냉장고보다 차가워졌어요. 재국 씨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부니까 서로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국 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재국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드렸어요. 재국 씨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담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은정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재국 씨,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은정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힘들어했어요. 다만 당신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죠. 말을 못했다고요? 우린 매일 대화했어요. 건강 이야기도 하고 운동 이야기도 하고. 재국 씨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국 씨,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말한 거예요. 은정이 마음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국 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은 표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은정이는 지금 쉬고 싶어 해요. 이해받고 싶어 하고요. 이해요? 전 매일 아내를 위해 건강식 만들고 같이 운동하자고 하고 그게 다 사랑 아니에요? 재국 씨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방식만 옳다고 믿고 있었죠. 재국 씨, 은정이랑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은정이 마음을 들어보세요. 재국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린 괜찮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재국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부부나 잘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은정이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걸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이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지연아, 나 결국 이혼하겠다고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더는 못 버티겠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이혼이라니.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건가요? 은정아,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제가 답장을 보냈지만 은정이는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정이네 집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은정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친구의 가정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진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여보. 제가 불렀지만 석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석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은정이 부부 일에 내가 끼어든 게 잘못이었을까?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남의 부부 일엔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만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도와주는 것과 끼어드는 건 달라. 당신은 선을 넘었어. 석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을 넘었다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붉은 눈과 무너진 표정.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건 정말 친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채우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선의가 폭풍을 불러왔다는 것. 친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문자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혼하겠다는 말이요. 제가 정말 친구를 망친 걸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냥 들어주기만 할 걸. 석진 말대로 끼어들지 말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정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죠. 저는 매일 은정이네 집 앞을 지나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김밥을 말다가 멍하니 있고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엔 온통 은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먹다가 멍하니 공기만 보고 설거지를 하다가 물만 틀어놓고 서 있었죠. 석진은 제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몰랐죠. 석진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됐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했죠. 석진은 옆에 있었으니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석진이 현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나? 제가 물었지만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석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또 다른 석진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죠. 소파에 앉아 있던 게 석진이 아니었나요? 아니, 석진이 맞았어요.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석진은 지금 막 들어온 거였죠. 여보, 석진이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석진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취했어요? 제가 다가가서 석진을 부축했습니다. 석진의 몸이 무거웠어요. 조금. 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저는 석진을 소파에 앉혔죠. 물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석진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석진 손에 쥐어줬죠. 마셔요. 석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냐? 석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석진이 제 상태를 신경 쓰고 있었다니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이 때문이야? 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했어. 남의 일엔 끼어들지 말라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같은 집에 살아도 난 늘 혼자였어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린 부부예요. 그런데 남보다 못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정이가 부러웠어요. 남편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힘들긴 해도 최소한 외롭진 않잖아요. 근데 난 뭐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한테 난 뭐예요? 석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쏟아졌어요. 난 당신 옆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요. 석진이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석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난 그냥 그런 게 편한 줄 알았어. 네. 서로 간섭 안 하고 각자 살면 편한 줄 알았어. 그게 어른의 결혼인 줄 알았지.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외로웠다면. 석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석진을 바라봤어요. 석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나도 잘못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석진이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당신도 외로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표현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석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석진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석진 옆에 앉았어요. 석진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난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한 거지. 석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앞으론 노력할게. 늦었지만 석진의 말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나도 노력할게요.
당신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요. 은정이는 어떻게 됐어? 석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걱정돼요. 내일 한번 찾아가 봐. 내가 같이 갈게. 당신이요? 응. 우리가 같이 가자. 혼자 가면 또 힘들잖아. 석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진이 제 편이 되어준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눴죠. 완벽하진 않았어요. 서툴렀고 어색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왔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석진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석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은정이 일로 힘들었지만 덕분에 제 결혼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석진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죠. 어쩌면 이게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석진과 함께 은정이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친구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석진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석진과 저는 함께 은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어요. 석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죠. 나중에 다시 오자. 오늘은 시간을 줘.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길을 걸으며 손을 잡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정이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문자였죠. 저는 가게 앞 카페에서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은정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어. 아니야. 너 덕분에 정신 차렸어. 재국 씨랑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했어. 은정이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 대신 조건을 걸었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로.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무조건 쉬기로. 재국 씨가 그걸 받아들였어? 처음엔 안 그랬어. 근데 내가 진심으로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알아듣더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은정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야. 저는 은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석진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석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게 인사를 했어요. 잘 잤어? 짧지만 따뜻한 말이었죠.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은요? 응, 나도. 작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석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더군요. 여보, 뭐해요? 저녁 준비하려고. 석진이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서툰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당신이요? 요리를요? 응.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석진은 평생 부엌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석진의 고집에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익숙하지 않은 손길이 느껴졌죠. 여보, 라면 몇 개 넣어요? 2개요.
물은 얼마나? 냄비의 반쯤이요. 석진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줬어요.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석진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맛있게 먹어.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조금 짰지만 맛있었어요. 석진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했죠.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석진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짜잖아. 진짜 맛있어요. 당신이 처음 해준 음식이잖아요. 석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석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밥 썰까?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요? 썰다 손 다칠 텐데요. 괜찮아. 한번 해보고 싶어? 석진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귀여웠어요. 저는 웃으며 칼을 건넸죠. 천천히 해요. 손 조심하고요. 석진이 김밥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어요. 김밥이 비뚤비뚤하게 잘렸죠. 하지만 석진은 열심히 했습니다. 어때? 석진이 자른 김밥을 보여줬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저는 웃었어요. 잘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석진이 미소를 보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석진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보는 게 아니라 함께요. 석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재밌었어. 김밥 자른 게요? 응.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 그래도 잘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석진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죠. 석진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손 잡아도 돼?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석진의 숨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남편의 과한 사랑에 지쳐 있었고,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외로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이란 횟수가 아니라는 걸. 얼마나 자주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은정이와 재국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석진과 저는 매일 작은 대화라는 리듬을 찾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일이었어요. 한쪽이 빠르면 조금 느리게, 한쪽이 느리면 조금 빠르게.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요. 석진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나도.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석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석진도 저를 보고 있었죠. 이제부터 잘할게. 석진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의 계절도 바뀌고 있었죠.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석진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국 사랑이란 자주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일이었구나. 횟수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였구나.
석진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 석진에게 제 온기를 전했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데워주며 잠이 들었습니다. 61살, 64살.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요. 손을 잡고 대화하고 함께 웃으며요. 그게 우리의 리듬이었습니다.